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론의 김영희입니다. 오늘 2주차 수업이 되겠네요. 오늘은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할 거고요. 오늘 강의 소개하고 본 강의가 이어지겠고, 다음은 본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퀴즈 몇 문제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번 주 강의의 학습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안내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이해를 주제로 하여 공부하였지요.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한 것과 자원봉사의 전문 용어, 그리고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문제 형식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원봉사의 가치를 설명하는 나비 효과, 테레사 효과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네, 설명드릴게요. 자, 나비 효과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거죠.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처럼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그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커다랗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상학의 카오스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움직임이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테라스 효과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죠. 헐벗고 굶주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지만 테레사 수녀님이 건강하고 또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면역 강화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빼먹을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원봉사 영역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용어가 시작한 것은 2005년도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후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 원할 원, 받들 봉, 섬길 사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스스로 원하며 받들며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볼런티어라고 하는데요. 볼런티어는 볼런타스에서 온 얘기지요. 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의 will에 해당하는 얘기였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는 자원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와주는 따뜻한 활동을 말합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떤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볼런티어리즘과 볼런타리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이것은 자원봉사주의 또는 자원주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볼런티어링도 있었어요.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을 강조한다 라고 했었고요. 볼런티어리즘도 있었는데 이것은 여행과 볼런티어의 합성어 되겠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안에는 사회봉사 명령이 포함되어서 사용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볼런테이먼트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를 재미있게 하고자 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최근에는 너무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가치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한 가지와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원봉사는 지속하려고 하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또 이제 프로보노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프로보노는 전문가 그룹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출발은 미국의 변호사협회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의 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또 이거 외에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또 다른 어떤 전문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책을 몇 페이지인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19페이지 되겠네요. 19페이지 보니까 온라인 자원봉사도 있었어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음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부로 어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 그런 환경들을 보존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푸드뱅크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이제 이번 주 2주차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자원봉사 관련 이론입니다. 강의 목표는요. 자원봉사의 10대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참여 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동기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차는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원봉사 활동의 10대 특성이라고 책에 분명하게 나와져 있죠.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머릿속에 쏙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자발성, 복지성, 무급성, 지속성 이 4가지는 자원봉사의 4대 특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다음 5번째는 뭐가 있죠? 이타성도 있고 또 자아실현성도 있고 학습성도 있고 헌신성도 있고 협동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네요. 제가 이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의 4대 특성은 자원봉사론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4대 특성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일본의 오사카 볼런티어 협회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성입니다. 공익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무급성입니다. 무급성은 다른 말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책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급성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성, 계속한다라는 의미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특성은 꼭 알아서 머릿속에 쏙 넣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성, 복지성, 무급성, 지속성. 그래서 자봉무지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예전에. 첫 번째로 자발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발성은 프리윌이라고 하죠. 자신의 판단 아래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성은 다른 집단 또는 개인 또 다른 조직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자기가 선택한 봉사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명령이나 구속에 의해서 마지못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위기나 문제를 활동하는 개인의 자유의지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자발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 또 자원봉사는 사회 구성원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되어지거나 강요되어진 행위는 어떤 자신이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하는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식당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것을 자원봉사다라고 부르지 않지요. 어떤 사회적인 역할, 딸로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에 의해 도와주는 그런 행위는 자원봉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죠. 자원봉사 활동에 어떤 참여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그만큼 선진국들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들이 자원봉사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자발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비율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성, 공익성, 복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준 것처럼 내 어머니를 도와주는 어떤 행위는 공익성에 해당하지 않죠. 그것은 사회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공익성에 해당하지 않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성의 바탕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거고요. 특정한 개인이나 직장, 단체, 혹은 종교, 혹은 정당 이런 입장들을 좀 초월해야 되겠고요. 어려운 이웃하고 지역사회 내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성의 바탕을 두고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제일 먼저 그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면 안 되겠죠.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협력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 세 번째로서 무급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급성은 non-paid라고 해서 급여를 받지 않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경비도 들고 또 어떤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보수를 목적으로 하면 그것 자원봉사다라고 부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무급성, 무보수성, 무상성 또는 비영리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소정의 어떤 교통비 정도의 그 사용비를 받고 하는 자원봉사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남을 도와줌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보람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만족 또는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영리성 활동 절대 아니죠. 비영리성 활동입니다. 혹은 이것은 직업이 아니니까 급여를 받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정의 어떤 그 경비를 받는 그런 활동을 이제 실비 자원봉사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실비 자원봉사의 참여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하고 또 볼런티어를 합성한 아르바이티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실비 자원봉사자들을요. 그래서 실비 자원봉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식사비라든지 교통비와 같은 아주 최소한의 활동비는 받지만 급여나 보수는 받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어떤 봉사의 대가라든지 급여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봉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교통비 정도는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을 최근에는 기관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좀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원봉사는 여러분들도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단발성 활동이 되어서는 그 수혜자에게 자원봉사를 받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개인적인 수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죠.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의 활동은 그 어떤 과제 해결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정도는 지속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다음에 또 그 활동 자체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또 임의로 단절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자원봉사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눠드리면 전에 제가 소년원, 지금으로 말하면 소년원인데요. 사실은 이제는 소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서 이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여자 친구들, 고등학생 여자 친구들이 이제 그 정도 나이대 실제로는 학교에 있어야 될 친구들이 학교에 안 있고 학교 밖 친구들이었다가 이제 문제 행동 때문에 갔었던 그 개념으로 하면 소년원의 개념이고 명칭은 이제 땡땡 여자 고등학교였거든요. 그곳에 자원봉사로 갔을 때는 이제 멘토와 멘티 맺어주는 그런 활동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고 주기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 번씩 찾아가겠다 그리고 너와 얘기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아이와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한 그런 모양새가 돼서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뭐 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임의로 변경되거나 혹은 봉사자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 그 친구들이 받는 어떤 그런 상처가 굉장히 크겠죠. 여기서도 내가 신뢰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처럼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봉사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나 단절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처음 실시할 때도요, 처음 그 활동에 참여할 때도요,
우연적이거나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한 번 또는 아주 단발적인 그런 활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은 수혜자들에게 불신감만을 주기 때문에 한두 번 만에 끝나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도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성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느 정도 그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되나라는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효과성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소한 주에 일주에 한 번, 매주 한 번씩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갔을 때는 적어도 3,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정도는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에 일단 한번 참여하면 6개월 정도는 지속해서 가게 되면 일주에 한 번, 매주, 그렇게 매주 되겠죠. 일주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일단 한번 가면 3, 4시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도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기술이 좀 필요하겠지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원봉사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이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학과의 수업이니까 그냥 하겠죠. 네, 그 말이 정답일 것 같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과목으로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향후에 자원봉사 관리자가 되실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의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관점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예요. 이타심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혹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채우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본인의 이득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타심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또는 상부상조하는 정신, 우리나라의 전통, 굉장히 괜찮은 정신이었잖아요. 또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아실현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원봉사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뭘까요? 네, 다 써놓고 물어보죠. 네, 자원봉사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새로운 경험들도 하고 거기서 성취감도 얻고 또 만족감도 얻고 또 내가 이런 걸 해냈어 하는 어떤 자아 효능감도 얻을 수 있죠.
또 그 안에서 여러 다양한 인간관계 등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거, 그런 것 같은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얻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자아실현성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되냐 보니까 자기만족감, 자아효능감 또는 자아실현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계속해서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구나. 살아냈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또는 경비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효능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로는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원후의 활동으로 했었었는데요. 그냥 원후의 활동의 어떤 행사를 그냥 치룬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꼬맹이들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땠나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또 그들을 위하는 나의 어떤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공익에 득이 됐다라는 마음, 또 내가 굉장히 꾸준히 하는 일들을 잘 못하는데 특히 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난 꾸준히 잘 했구나 하는 어떤 자아효능감도 느꼈고요. 만족감도 느꼈고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더 훨씬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또 되고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활동을 하면서 저도 어떤 만족감들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자원봉사의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아이고,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클릭을 2번 했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의 학습성에 대해서는 먼저 미국에서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일정한 교육을 관련 기관에서 이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그 이전까지는 예비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신청자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어떤 미국에서는 그 자원봉사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원봉사 교육 혹시 받고 싶으시면 1365 같은 곳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혹시 시간이 된다고 하면 남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자원봉사자 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마다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자원봉사자들의 기본 교육, 그 교육을 다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심화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가지고 오면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성적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도 이수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을 할당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다시 해볼게요. 자원봉사 활동은 타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활동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어떤 준비 같은 것 하잖아요. 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원봉사 활동이
또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를 얻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자원봉사 활동의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여가야 하는 건 맞죠. 가령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어떤 영어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참에 이번 기회에 영어에 대해서 조금 체계를 더 갖추고 아이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친구도 제가 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학습에 도움이 되고 나의 역량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인 그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제 두 번째 단락 얘기하려고 한 건데요. 내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식들은 그 자원봉사 활동의 필드에서 그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활동도 아주 많은 부분에서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학습된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뭐 공식적인 학습도 되겠고요. 제가 좀 전에 자원봉사자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건 이제 기본 교육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학습할 수 있죠. 뭐 그런 어떤 일정한 코스, 일정한 커리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 학습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곳에 그 반찬 봉사를 간다든지 목욕 봉사를 간다든지 할 때 내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학습성이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습되면서 내 자신의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헌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원봉사의 철학과 신념과 가장 맞닿은 그런 정신 특성이겠지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헌신성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에너지와 비용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어떤 희생정신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 가면서 교통비를 받나요? 식사비를 받나요? 아니면 내가 그 시간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을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기회비용을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아무도 그런 거 해주지 않죠.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희생정신 하나로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다른 일 못해 가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것은 어떤 나 자신의 베네핏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기관의 베네핏 아니면 그 자원봉사 활동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관의 베네핏 같은 것들이 함께 합쳐져서 우리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협동성인데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대상자 그리고 또 조정자 자원봉사자를 관리해 주시는 어떤 분들이겠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는 어떤 협동적인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해서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돕고 불가능해요. 네. 그런 것들은 지속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어떤 학습적인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원봉사는 봉사 대상자 그리고 봉사를 받아들이는 수혜자 그리고 그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가 일하시는 어떤 기관 이곳에 여러분들의 네트워킹된 그런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이해하셔야 되고 소속감을 꼭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함양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협동성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물론 맞지만요. 협동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추천하기도 해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자라거나 혹은 많아야 2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모둠 활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남을 위한 활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본인의 성적이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이기적인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참여하고 그 안에서 또 협력하려고 하지만 그것들보다는 본인한테 아무런 득이 없고 내 거 쪼개가면서 내 시간 쪼개가면서 아이들한테 사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공부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쪼개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심어줄 것 같아서 저는 협동성을 배우는데 자아봉사 활동만큼 큰 역할을 하는 활동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문성, 프로페셔널. 이것은 자아봉사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자아봉사 활동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배웠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남한테 우리보다 훨씬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눠드릴 수 있다. 혹은 그 사람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라는 가치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못하죠. 그래서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혹시 내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그 땡땡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도 비행 청소년이고 이 친구들 학교 밖에 있었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잘못 상담해 줬다가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요. 어떤 그런 대상이라든지 혹은 그 복지의 영역 안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무작정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어떤 영역에 어떤 대상에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성을 논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 기관이나 혹은 또 시설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 그곳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에 내가 어떤 보탬이 된다, 보완적인 약간의 보완을 해준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셔야지. 보니까 저 친구들은 뭐 박사 공부도 안 했고 대학원도 안 나왔고 나는 대학원 나왔고 나는 대학도 나왔고 저 사람 대학도 안 나온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적인 것을 뽐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이 더 많다고 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원봉사 활동 기간에서
절대로 반기지 않겠죠. 혹은 그 대상자들도 분명히 그런 것은 알아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뭐 비슷한 기관에서 일했다고 해서 혹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더 새롭고 더 맞는 거고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해당 기관에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공과 개성 혹은 특성 이런 것들과 알맞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흥미가 더욱 깊어질 거다라는 얘긴데요. 제가 봤던 활동 중에서는 그 시각 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그 도시미화 활동에 좀 참여하는 거 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벽화 그리기에 어떤 디자인적인 것들을 좀 잡아준다든지 하면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뭐 색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본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나는 어떤 것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해당 영역, 해당 대상자를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본인 자신 스스로 전문성에 대한 향상에 관한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내가 비록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지만 내가 아이들에 관해서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 행동에 관해서는 내가 본 것들 말고는 잘 몰라. 혹은 이론적인 지식이 좀 낮아. 이론적인 바탕이 좀 낮다 이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그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기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뻗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전문성 영역 안에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전문성이 혹시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혹시 타성에 젖었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잘 못 받아들였든지 혹은 간혹 잃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이론들이 있다든지 혹은 현재 그 필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조합해서 내 전문성을 굉장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조합해 놓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했으니까 아실 테지만 여기 안에는 우리 책에는 10대 특성이 나와져 있지만요. 다른 책에는 10대 특성보다 더 작게 뭐 4대 특성만 언급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교재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자원봉사 활동은 4대 특성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다른 책을 볼 때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